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교재 9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그 관심이 많죠. 물론 구글의 알파고로 인해서 왜 더 이제 그 관심이 이제 다시 받게 됐는데 그 손정희 소프트웨어 뱅크 우리나라 분인데 이제 일본 교포죠. 이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오른쪽에 보면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구했어요. 그때 손정희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 그런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사업이 시작이 됐고 국가의 이제 사업으로 주도적인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ICT 그 초고속 인터넷은 세계 제일이 될 수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이제 작년에 똑같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때 오른쪽 아래에 보면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이제 그 말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 AI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거대한 물결의 흐름 자체가 AI 아까 말씀드렸던 5G와 함께 AI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AI는 최근 나오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에 AI라는 말은 이제 그 시작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어원은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그 말에서 이제 그 어원을 찾고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학회, 캐나다인가요? 또 학회에서 처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다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많은 발전을 해왔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AI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스템, 퍼지 이론, 뭐 다양한 기법들,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개발이 돼서 했는데 별로 기대한 만큼 어떤 그 효율을 못 높여줬는데 컴퓨팅 그 성능이 향상되면서 AI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어서 알고리즘의 정확도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AI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구글이 알파고를 이제 하면서 사람하고 바둑을 뒀을 때 컴퓨터가 우수한 성능을 이제 그 보장을 해주면서 다시 이제 그 알고리즘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알고리즘 중으로 알파고가 이제 그 구현이 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관점을 보시면 돼요. 하나는 어떠한 그 효율성,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효율을 높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아지고 빅데이터가 많이 이제 활용이 생겨나면서 인공지능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구글 블로그에도 있는 내용인데 구글의 AI 캐치프레이즈는 Building a more helpful Google for everyone. 모두를 이롭게 하는 구글을 건설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 가지 AI 미션을 이제 수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미션. 두 번째는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편향된 결과를 검증을 해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이제 제시하는 거고, 구체적인 이제 활용 사례는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소셜 임팩트를 이제 위한 AI, 대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접근성, 유튜브라든지 뭐
유포니아 프로젝트, 말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써서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의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님 소프트뱅크에서는 8가지의 핵심적인 산업에 AI를 적용을 하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통, 자율주행 자동차, 물류산업, 유통산업, 그다음에 금융산업, 첨단기술, 그 다음에 소비자, 소비자에 맞는 유통이죠. 쿠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사업,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걸 이제 AI를 기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4단계 물결은 여기 중국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사실 이분은 이제 머신러닝하고 패턴 인식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4가지의 이제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단계가 인터넷 AI, 그 다음에 기업용 AI, 그 다음에 이제 지각용 AI, 4번째가 자율형 AI.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이 되고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서는 이제 감성형 AI라 그래서 자율형 AI 이후에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고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법들도 요즘 새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기분에 있고 또 뭘 원하는지 이제 이런 거 알아내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자율형 AI 다음에 감성형 AI가 다시 개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맨 장 끝날 때마다 2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서처럼 어떠한 서비스 인공지능을 적용한 이거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제 이미지 이제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졸린지 아니면 이제 어떤 운전에 방해가 되는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줘서 졸고 있으면 이제 깨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알고리즘을 자율주행차는 이제 하지만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해주고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다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